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급등을 뿜어내는 주도주의 성격을 띤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급등의 이 상승의 모멘텀이 남아있는 파트너님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파트너님 굉장히 비범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상한가를 잡아낸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네. 특별한 네. 구호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일단 오늘 이 종목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종목들 좀 기억하실 수 있게 네. 제가 이제 다들 아실 법한 네. 박자로 좀 준비를 했는데 박자로. 방송 중에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우리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제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종목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오늘 새로운 도입법 구호를 좀 준비했으니까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구호법 잠시 후에 공개된다고 하고요. 먼저 오전 시황 상황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강보합권으로 빨간불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죠, 미국의 기술주가 시장 기대보다 견실한 실적을 좀 기록한 점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흐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자 살펴보니까 더 정확한 매수는 외국인이 현재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 방향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오전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전장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뭐 원격 교육, 원격 근무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몰렸던 것 같습니다. 자, 3거래일 연속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만 명대, 7만 명대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8월 중순에는 다시 10만 명 돌파하는 거 아니냐, 20만 명 도달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과거 코로나 끝난 줄 알고 바닥까지 조정받았던 그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원격 교육, 원격 근무, 그리고 원격 의료와 관련된 이슈로 오늘 시장 좀 수급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조금은 우리가 갈 때 가더라도 제가 840포인트 구간까지는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을 좀 예상한다라는 좀 이야기를 강조해 드렸는데요. 자, 7월 말 다음 주에 연준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다가 아니라 거의 발표 확정적으로 예정이죠. 있죠. 자, 이거를 0.75% 올리냐, 1% 올리냐 그것의 문제이지 다음 주 중에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말부터 우리 겪어왔죠. FOMC 회의 직전에는 계속 뭔가 나스닥이랑 빅테크랑 비트코인이랑 단기간에 좀 하락 낙폭을 좀 가져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스닥 지수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지수가 1.5%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이 직전의 고가 라인들, 6월 말 조정 이후에 이 저항 구간을 뚫어내면서 22,000포인트 구간까지의 추가 상승을 열어놨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22,200포인트 구간까지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를 바로 뚫어낼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조정받고 그 다음에 뚫어낼 시도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후자일 가능성, 하자라기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에 우리가 시나리오도 염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다음 주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엄청난 가격 조정을 받은 것에 대한 그 U커브 구간의 오른쪽 구간의 기술적 반등이 저는 12,200포인트 구간을 돌파했을 때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다음 주까지 이 12,200포인트 구간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가져갈 모멘텀이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할 때 한 번 더 눌렀다가 그리고 바닥에서 지지하면서 또다시 주요한 박스 상단 돌파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무게를 우리가 바로 돌파하는 그림보다는 한 번 더 눌렀다가 가는 그림도 우리 시청자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연계지어서 우리 코스닥 지수의 차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이제 710에서 우리 770포인트 구간의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가 770포인트 구간을 지지를 못하고 이탈했다가 다시 눌렀다가 다시 상승 궤도로 올라서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음 주 FOMC 회의 일정 예정돼 있으니까 종목 대체적으로 다 테마주 위주로의 그런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든 이 FOMC 회의 전에 지수가 한번 눌리기 전에 빠르게 단기 수급 만들어서 고가에 청산하고 다시 조정받으면 또 이제 저가에 매집하려는 특정 누군가들의 그런 뭐 좌지우지하는 그런 테마주 위주의 좌지우지되는 그런 뭐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 FOMC 회의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한 번 더 우리가 좀 이것도 공포스러운 또 폭락장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또 공포감이 또 불러올 수 있는 뭐 조정장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정이 왔을 때 제가 폭락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저점 패닉셀만 피하시면 상한가 다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네, 우리 지수 나스닥 지수 오늘 지금 장중에 실시간으로 나스닥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정받고 있는 게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돼서 또 우리 금리 인상한다,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 그런 이슈들 때문에 단기적인 낙폭을 가져가게 되더라도 직전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나스닥과 코스닥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난번 저점 매수 기회 놓치신 분들은 이번 지수 조정 구간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 FOMC 회의 직전에 지수가 출렁이면 거기가 여러분들의 저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될 것이다라는 좀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의 예상과 다르게 우리 FOMC 회의 일정 직전에 지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하락 시나리오 네, 우리가 뭐 염두해서 대응하다가 만약에 정말 이변이 발생해서 뭐 연준이 뭐 금리를 0.75% 1% 이상 안 하고 이번에는 좀 쉬었다 가겠다. 정말 천재지변의 확률로 뭐 이렇게 뭐 입장이 바뀌어서 증시가 폭등한다더라도 우리는 하락 가능성,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FOMC 회의 일정을 참고해서 우리 증시도 좀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다음 주 글로벌 증시 흐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록을 앞두고 그 사이에 선반영이 돼서 지수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 좋은 일이겠죠. 계속해서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입장 방법입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코너 이후에 종목 상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청해 주시지 않으시고 방송이 끝난 뒤 낮 12시부터 상담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담 신청 또한 노란톡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이 되신 종목 있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셔서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개인 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파트너님의 관심 종목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저가의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구호로 만나보도록 할까 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렇게 명석을 깔아주면 네. 또 쑥스러워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요. 아직까지. 일단 명석 안 깔고 네. 제가 이제 불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준비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요. 그 종목 오늘은 탑5로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5위 종목부터 하나씩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5위 인크로스입니다.
네, 인크로스 하면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으로서 광고주와 광고주 이 대행사를 대신해서 매체 전략 수립을 광고 집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16,000원의 현재 가격이고요. 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인크로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이제 SK가 동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SK 그룹사 이제 계열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지털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하고 돈을 받고 이를 대행해주는 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미디어 랩이라고 자 모바일 온라인 동영상 우리 뭐 유튜브나 이런 광고 실는 부분들 그리고 IPTV 광고도 동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이 74%를 차지하고 있고 SK텔레콤의 T딜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동사 매출이 11%, 그리고 SK 그 통신사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받는 원스토어라는 그런 모바일 앱 마켓이 있습니다. 그 앱 마켓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출액이 약 9% 발생되는 코스닥 시총 2천억대 소형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광고 시장이 과거에는 TV 시장 광고 시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TV 안 보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 TV 광고 시장보다는 모바일과 온라인 그리고 유튜브나 동영상 쪽의 광고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 온다 하는데 그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가장 중요한 건 광고가 아닐까 싶어요. 또 이런 광고를 자, 카카오나 네이버,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이런 쪽에다가 이제 동사가 이제 광고를 실어주는 역할 대행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동사의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2021년도까지 자, 추정치를 빼고 실적을 봤을 때 자, 매출액이 400억인데 그중에서 35%의 영업이익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520억 정도가 발생됐는데 그중에서도 자, 정정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이 지금 40%. 자, 2020년도 기준으로는 37%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2021년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이 40% 정도로 자, 이 광고를 대행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증가할수록 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반으로 네, 우리 뭐 처음에 구축하는 건 어렵지만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고를 대행해 줌으로써 매출 잡히는 것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37에서 41%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K 그룹사다 보니까 SK에서 운영하는 어플들 앱마켓 이런 것들을 대신 운영해 줌으로써 이제 좀 안정적인 매출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액의 성장은 크진 않지만 영업이익률의 성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자 2020년도 140억 대비 210억으로 50%의 영업이익의 증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광고 시장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이런 모바일 쪽으로의 그런 광고 시장도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SK를 등에 업고 동사 실적 앞으로도 꾸준히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자, 이렇게 실적 높은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저점 눌림 구간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작년 5월 달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대폭락장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 영역이 13,500원이었는데요. 지금은 13,500원에서 39,000원까지 거의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3배 올라간 이 시세를 지금은 전부 다 반납한 저점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닥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기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밑으로는 13,500원 그리고 14,500원 구간에 주요한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정 시 분할 매수로 물량 확보해 나가시다가 고가에서 마이너스 60% 가까이 조정받은 그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편안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우리 인크로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에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보셨나요? 되게 순식간에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을 네 종목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높은 영업이익률이 또 성장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SK그룹의 최대 주주사라고 하는데요. 인크로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정확한 매수 타점 라인 13,500원에서 14,500원이 이탈하지 않을 시까지는 천천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관심 종목 등록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의 5위 종목 인크로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4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4위 코아시아 옵틱스입니다. 네, 오늘의 4위 코아시아 옵틱스 하면 휴대폰용 렌즈 모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한 번씩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자로는 2%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1,920원 지나가고 있는 흐름인데 어떠한 테마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네, 일단 코아시아 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10년 전,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기존의 2G폰에서 이제 3G폰,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그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이 생기고 기존의 2G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엄청난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완참 이제 뭐 갤럭시 정확한 시리즈는 모르겠지만 뭐 갤럭시 뭐 5, 6, 7, 갤럭시 S7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1,000만 대 팔렸다. 그런 모멘텀들 때문에 그리고 막 중국으로 수출한다, 전 세계로 수출한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자, 과거 2015년도, 16년도, 2018년도 자, 정말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한번 경험했었던 주식 기업이 바로 코아시아 옵틱스 기업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엄청난 대시세를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의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그렇지 않았다의 시장은 엄청난 주가의 가격 조정을 좀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사업 영역이 과거에는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로 대시세를 만들고 지금은 하향 산업인 줄 알았지만 이런 카메라 모듈이 자율주행, 영상 기기를 이제 영상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작년 하반기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디스플레이도 필요하지만 이런 카메라 모듈도 필요하다. 그래서 XR 기기, VR 기기 이런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장치로서의 그런 카메라 모듈이 부각이 되면서 자,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우리 카메라 모듈 관련주였던 코아시아 옵틱스가 과거 2만 원, 18,000원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의 이제 기술적 반등이 전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봉상 자, 누가 봐도 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점이라고 다 매수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거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혀드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아시아 옵틱스를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결산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이 1,800억 정도 기록했습니다. 자, 영업이익 마이너스 132억 원을 기록하면서 자, 회사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돈을 벌지 못했거든요.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분기 실적으로 살펴보니까 자,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이 약 1,200억 정도, 정확하게는 1,173억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자, 영업이익 22억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자, 동사 2018년도 미중무역 전쟁 터질 때만 하더라도 매출액 20억짜리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200억, 그리고 200억, 600억, 800억, 그리고 1,200억 수준까지 매출액이 바닥에서 개선되고 있다.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 2분기, 3분기 실적도 1분기와 유사하게 혹은 이 1분기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하게 된다면 과거에 우리 스마트폰 관련주로서의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서의 그 몇만 원대의 영광은 모르겠지만 우리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그리고 XR, VR, 우리 가상현실 메타버스와 관련된 테마주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실적 폭발 모멘텀이 더해진다 하면은 크게 우리 부담 없이 저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져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분기 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기업 청산 가치가 저는 1,900원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1,900원인 기업 청산 가치에서는 더 이상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기간 조정을 거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고가 2,000원대, 3,000원대에서 1,000원까지 빠졌습니다. 1,000원 후반대까지 빠지고 여기서의 추가적인 가격 조정 없이 힘을 모아가는 기간 조정은 저는 다음번 이 고개를 돌려서 이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기 위해서 물을 끓여가는 그런 과정일 것이다라는 좀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가장 결정적인 매수 근거는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좀 기록했다라는 부분 우리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바닥인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고 있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오늘 이 종목 네 번째 종목으로 우리 코아시아 옵틱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보는 맛이 있네요. 언제 이걸 해주실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계속 보게 돼요. 오늘의 4위 종목은 코아시아 옵틱스였습니다. 1,900원을 깨지 않고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힘을 모아가는 기간 조정에 있는 종목으로서 1분기 실적이 분기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주시고 더 정확한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 똑딱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4위 종목 살펴봤고요. 3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3위 K카입니다. 네, K카 하면 국내 중고차 시장 내에서 점유율 1위인 업체인데요. K카 오늘은 하락하고 있지만 18,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K카를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우리 K카가 우리 작년에 우리 대기업이 우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신차를 판매하고 2년, 3년 지난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가지고 이거를 중고차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고차 시장에서는 엄청난 탑픽의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우리 중소형, 우리 중고차 업체들이 조금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전면적인 사업으로 뛰어든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K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서 이런 차량 렌트 사업과 그리고 중고차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아무래도 뭐 아이스크림 하나, 과자 하나 파는 단가보다는 이 중고차 판매 단가가 높다 보니까 동사의 매출액이 그래도 신규 상장 기업치고는 굉장히 좀 잘 잡히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자, 시가총액 9천억 정도가 되는 중고차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서 판매함으로써의 매출액이 98% 정도가 발생되고요. 그리고 렌트카 관련된 사업 매출액이 2% 정도 발생됩니다. 자, 근데 이제 덩치가 이제 9천억 정도가 되니까 덩치가 굉장히 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에 대한 비밀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자, 올해 이제 1분기 기준으로 중고차 판매하면서 매출액이 5,400억 정도가 발생됐고요. 렌트카 사업 부분에서 120억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돼서 2를 곱하기 4를 했을 때 연간 실적은 올해 약 2조 정도의 중고차 판매 실적을 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매출은 2조 단위인데 시가총액이 9천억 정도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조금 아직은 좀 아리송합니다. 이 중고차 시장을 장악하면 이 시가총액이 미래 가치를 좀 바라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매출액이 2조인데 시총이 9천억이다? 영업이익이 2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고평가되어 있다 논란이 좀 많은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건 시가총액 9천억 대비해서 우리 지분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대 주주가 현대 쪽에서 한행코 쪽에서 우리 72%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외국인 주주 USB AG에서 지분 5%, 그리고 자, 우리 사주로 0.65%를 더하면 약 78%의 지분을 최대 주주가 잠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물량을 80% 정도를 잠그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9천억 정도로 굉장히 큰 종목이지만 실제 유통 주식수는 2천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주주가 물량을 꽉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품절주라고도 부릅니다. 뭐 우리 영화 작전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일정 사람들이 물량을 꽉 잠그고 안 팔고 사기만 하면 주가를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처럼 유통 주식수를 잠가 놓고 조금의 수급이 유입됐을 때 조금의 뭔가의 이제
좋은 전망들이 나왔을 때 혹은 지수가 반등했을 때 충분히 조금의 수급으로도 좀 주가를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지분 구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의 이제 신규 상장 당시에 공모가액이 25,000원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25,000원에 우리 K카 우리 신규 상장할 때 이제 청약하셨던 분들은 자, 25,000원에서 4만 원까지 수익을 한번 챙기셨을 거예요. 이때 우리 K카 50% 정도의 이제 공모가 대비 상승을 나타냈었는데 자, 이번에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 공모가 25,000원을 자, 이탈하는 사단이 발생됐습니다. 자, 공모가를 이탈했다라는 건요. 자, 작년 10월 달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공모가에 참여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 평단가가 얼마다? 25,000원이다. 근데 지금 18,000원까지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25%를 하회하는 구간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관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뭐 개인 투자자분들 공모에 참여했던 작년 10월달 신규 상장 당시에 참여한 기관들, 외국인들 그들의 평단가가 25,000원인 반면에 지금은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18,000원 구간의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17,000원, 18,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이 바닥에서 물량 여러분들 저점에 씨앗 뿌려 두셨다가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편안하게 자, 공모가까지만 시세 노려보더라도 10%, 20%는 그냥 좀 안전하게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가의 추격 매수해서 우리가 크게 물리시는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내가 투자하면 고점이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최저가에 매수를 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매매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K카 세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 종목은 K카였습니다. K카 하면 이 또 중고차 이커머스 점유율이 무려 80%를 넘게 차지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10월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작년 10월 공모 가격 25,000원이었는데 현재 공모가보다 25% 아래로 하회를 하고 있으니 저가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위 종목 살펴봤고요. 대망의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 현대백화점입니다. 네, 현대백화점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각광을 받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다시금 또 코로나 확진자가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현대백화점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현대백화점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 코스피 유통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식의 별명을 시간은 우리 현대백화점의 편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웠고요. 백화점에 입점해 있던 업주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다시 20만 명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격상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신규 확진자 20만 명 갔다 왔던 경험이 있고요. 우리 신규 확진자 20만 명까지 도달한다 하더라도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우리 자영업자분들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자유의 규제를 현재 정권에서는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중단된 우리 항공편이 이제 증설되지 못함으로써 이제 해외길이 막혔죠.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 들어오고 하면은 면세점, 백화점 이런 쪽으로의 이제 수혜가 또다시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실적에 기반해서 결국에 이제 시간만 잘 기다리신다면 지금의 바닥 구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차트를 크게 보시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4만 원, 5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자, 우리 대한민국 전쟁 난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이 있었던 2020년도 3월 달 이때 주식하셨던 분들은 매일 아침 눈뜨기가 무서웠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5%씩 맨날 빠지니까 와, 이거 진짜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신용미수 쓰신 분들은 뭐 반대매 터지고 막 이러면서 아, 진짜 공포스러운 장이었는데 자, 거기서 한번 또 저점을 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2020년도거든요. 우리 코로나 사태가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과거 2년 전 공포감만큼은 아닌 시점에 다시 그 저점 영역대까지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자,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약 14년, 15년 동안 3번 정도의 저가 매수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가 바로 지금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현대백화점을 매수했다면 4만 원,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안정적으로 수백 %의 큰 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었고요. 자, 코로나 사태에서 공략하셨다면 자, 5만 2천 원에서 9만 6천 원까지 80% 이상의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의 구간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5만 2천 원을 손절 잡고 5만 6천 원, 6만 6천 원 구간 조정 시에는 현재 구간 조정 시 적극적으로 바닥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이 지금 이제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자사주, 대주주 해가지고 지분 50% 이상 잠그고 있는데, 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우리 피해를 봤습니다. 영업이익 1,000억 원대로 기존 3,000억 정도의 영업이익보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2,600억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증권가 전망으로 올해 실적 영업이익 결산 기준 3,400억, 그리고 내년 4,000억, 그리고 내후년 4,500억, 그리고 2025년에는 영업이익을 5,000억 정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 영업이익을 더했을 때 7,000억 더하기 9,000억 하면은 1조 6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 회사 시가총액이 아까 얼마라고 이야기 드렸죠? 1조 5천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1조 5천억짜리 회사가 올해, 내년, 내후년, 그리고 2025년도까지 4개년도 동안 벌어들일 영업이익만 현재 시가총액을 뛰어넘고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기업 가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자, 회사가 돈을 잘 번다, 영업이익을 잘 벌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 가치 증가함에 따른 주가도 우상향의 그림이 맞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자, 지금의 구간은 우리 코로나 폭락장에서의 한 번,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의 한 번, 그때밖에 주지 않았던 저가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자, 6만 6천, 5만 6천 우리 시청자분들 저가에 자, 조정 시마다 물량 편안하게 모아 가셔도 좋다. 그리고 5만 2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길게 보고 들고 가셔도 좋은 종목으로 오늘 이 종목 우리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 15년 만에 오는 또 다른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5만 2천 원 꼭 기억해 주시고 이탈하지 않을 시에 계속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망의 1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금호석유입니다. 네, 금호석유 하면 유가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올해 6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기업인데 현재 가격은 12만 4,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16만 4천 원의 고점을 깨고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금호석유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금호석유의 시가총액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기업이고요. 시가총액 4조가 안 되는 이제 우리 화학 물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와 신발, 깔창 등에 사용이 되는 고무 관련된 매출액이 50% 정도가 발생되는 기업이고요. 자동차 부품과 합성 수지 매출이 34%, 그리고 반도체용 재료와 건자재 이런 쪽으로의 그런 사업 영역이 한 11%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동사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19 사태에서의 한계점, 이 저항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낸 시점부터 이 11만 원 구간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 돌파 구간부터 주가가 30만 원까지 약 3배 정도의 대시세를 분출했던 과거력이 있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전부 다 다시 반납한,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10만 불짜리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 30만 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55%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이 회사 실적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낙폭이 큰데, 실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2020년도 7천억 영업이익에서 2021년도에는 매출 8조 4천억, 영업이익 2조 4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4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2조 원에 육박을 하고요. 자, 올해도
1조 4천억, 내년에도 1조 3천억, 후년에도 1조 3천억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가격 조정을 우리는 동사의 그런 사업성의 훼손 때문에 주가가 무너진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바닥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해서 다음번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일련의 하나의 과정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저는 이 기회는 큰 손들과 특정인들이 바닥에 매집을 해서 주가를 다음번 끌어올리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의 구간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과거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주요 매물을 뚫어낸 11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현재가 밑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중장기 목표가 1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금호석유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에 대해서 찬찬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따르면 정말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그에 따른 실적에 반영된 주가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11만 원 이탈을 하지 않을 시 계속해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만 원이 목표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인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 방법은요, 아래 보이는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받는 사람 번호 이 샵 0082번 문자로 보내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 톡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방송이 끝난 직후 낮 12시 이후부터 선착순으로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찬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님께서 문의를 해주셨네요.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2,945원이 매수가, 비중 1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공구음원이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서 과거에 공구음원에 투자를 했던 TS 인베스트먼트 수혜주로 예상을 하시면서 좀 매수를 하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가를 바닥에서 산 게 아니라 이 폭발하고 고점에 사셨는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단가 2,900원, 비중 10%라고 좀 남겨주셔서 제가 분석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는 벤처 캐피탈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설립 초기에 이제 기업의 자본 참여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 높은 기술력은 있지만 돈이 부족한 회사들의 미리 초기 투자를 진행해놓고 이 회사들이 성장했을 때 그 투자 차익을 얻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PE 사업은 증권사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소수 투자자들이 이제 자금을 모아서 투자 조합을 설립해서 우리 사모펀드 형태로 우리 운영되는 것을 PE 사업이라고 명칭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에 미상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2,870원에 200억 정도의 전환사채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회차, 무기명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200억의 전환사채를 들고 있고 그 단가가 2,870원이라는 것은 이 200억 사주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2,870원 위로는 주가를 올려서 이 전환 청구 만기 일자까지는 즉 4년 이내에는 주가를 올려서 주가를 물량을 정리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200억에 대한 평단가가 원래는 4,100원이었으나 주가 하락에 따라 최근 최저 조정가액이었던 2,870원까지 조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S 인베스트먼트는 2,870원이 주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200억, 이 동사의 시가총액 대비 거의 15에서 20%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자들의 평단이 2,870원이다라는 부분, 즉 세력 평단 2,700원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의 전환사채 1회차, 2회차 전환사채 사주들이 물량을 1,900원과 2,900원 영역대에 전환 청구를 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1회차 전환사채 사주들 평단은 1,900원이었고요. 2회차 전환사채 사주들 평단은 2,9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들이 물량을 전환 청구했던 2020년 4월부터 2021년도 4월까지 우리 물량을 전환 청구를 했는데 자, 이 전환 청구했던 기간 자, 2020년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자, 여기서 주식을 채권을 전환사채를 자,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자, 주가를 5,000원대까지 6,000원대까지 올려가지고 이들이 자, 100% 200% 수익을 내고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나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사주들 1회차, 2회차 전환사채 들어갔던 사람들은 주가를 6,500원까지 끌어올려서 100%, 200% 수익을 내고 나갔다. 내가 100억을 투자했다면 100% 수익이면 얼마죠? 100억의 수익입니다. 내가 200억을 투자했다면 200% 수익일 때 400억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가 몇백억의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그 하나의 그림을 몇 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체크했듯이 3회차 전환사채 사주들 평단 얼마다? 2,8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것은 자, 1회차, 2회차 사주들이 물량을 전환 청구해놓고 그 다음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려서 고점의 물량을 정리했는가, 엑시트 구도를 잡았는가를 좀 참고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S 인베스트먼트가 기업 초기에 투자를 진행하는 업체고 PE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 홈페이지 상에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했었는가, 어떤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만한 기업이 위지트 있을 것 같고요. 우리 DPC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는 우리 뭐 다산 일렉트론이랑 뭐 나노세미콘, 뭐 동은 아나텍, 뭐 이런 코다코 이런 상장사들에 투자를 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두나무, 자, 두나무 우리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의 기업도 동사가 투자를 했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자,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로는 이 테마, 이 회사로는 이 테마 이렇게 부각될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 기업들 초기에 자본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투자된 부분들이 어떤 관련 그 기업이 어떤 테마주로 급등할 때 여러 테마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벤처 캐피탈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이 회사가 TS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공구음원이라는 회사에 초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무상증자로 대폭발을 하면서 우리 TS 인베스트먼트가 공구음원 폭등에 따른 요즘에 가장 핫한 테마죠. 무상증자 때리면서 주가 연상 치는 그런 테마로 공구음원이 폭발하니까 TS 인베스트먼트 후발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보고서상 아까 살펴봤듯이 TS 인베스트먼트가 거의 뭐 100개 가까운 기업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중에서도 2018년도에 우리 TS 인베스트먼트가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M&A 목적으로 투자조합 결성하겠습니다 라고 공시를 했는데 자, 그때 만들었던 TS 2018-12 M&A 투자조합을 만들었던 그 참여 주체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만든 거는 2018년도 12월인데 자, 3개월 지나가지고 2019년도 3월 달에 공시 정정이 나왔습니다. 원래 출자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업무 집행 조합원, 즉 대표 조합원이 TS 인베스트먼트고 우리 유한 책임 조합원, 즉 자금을 조달한 자들은 한국 모태펀드, 국민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우리은행, 과학기술공제회, 군인공제회에서 돈을 1,413억을 모아가지고 이거 하나의 펀드를 만든 겁니다. 언제 만들었죠? 2018년도 12월, 2019년도 3월 달에 이 펀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펀드 만든 금액으로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하고 봤더니 자, 공구음원의 이제 최대주주 상황 변동 보고서입니다. 자, 공구음원의 이제 지분 33%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니까 자, TS 인베스트먼트가 2018-12 M&A 투자조합을 만들었죠. 1,200억을 들여서 그때 만들었던 이 투자조합이 공구음원의 지분 33%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구음원이 최근 무상증자를 때리면서 연상을 찍고 지금 무상증자 물량이 풀리면서 지금 14,000원대 가격에 위치해 있는데 자, 14,000원 곱하기 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 자, 735만 주를 곱했을 때, 자, 우리 TS 인베스트먼트가 과거에 투자했던 공구음원의 지분 가치가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TS 인베스트먼트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데 공구음원 지분 가치가 1,000억이면 이거 엄청난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까 살펴봤듯이 자, 이 투자된 돈은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즉
TS 인베스트먼트가 본인 돈으로 1,200억을 투자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연금공단, 우리은행 이런 기관들이 참여해서 그들한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고 이들은 그 투자 수익을 낸 것에 대한 수수료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 공급원 폭증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때 2018년도, 19년도 초기 투자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막대한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우리 TS 인베스트먼트의 돈이 아니라 TS 인베스트먼트가 만들었던 투자조합이 번 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매출의 증가, 영업이익의 증가는 있을 수 있지만 원금과 투자 수익은 조합원들한테 분배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동사가 이렇게 투자를 잘 진행해가지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기업 가치 1,600원 정도까지 높였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요. 연말까지 이렇게 공급원도 투자 잘했죠. 영업이익 매출액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저는 기업 가치 1,800원 정도까지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기술적으로는 1,800원을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2,000원에서 2,200원 구간 우리 시청자분이 1배수 비중 10%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1배수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관리하시고 이 3회차 사주들의 평단이 2,850원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우리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추가 수익과 행복 좀 챙겨가는 전략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권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1차 목표가 2,700원, 2차 목표가 현재 시청자분의 평단인 2,900원을 목표로 여기서 평단을 낮추시고 반등 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꼼꼼한 TS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2,000원에서 2,200원 구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1배수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2,850원 꼭 기억해 주시고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잘 들어봤고요. 바로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히든 종목, 오늘의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는 그 급등의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저는 또 다시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타다가 이제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심야 택시가 너무 안 잡히니까 이 타다 사업권 다시 합법해가지고 다시 이제 승차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 정치권에서 국토부에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배달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물류에 대한 문제, 물류 파업에 대한 문제들 전부 다 우리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들과 좀 이슈가 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다음 주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특정 회사에 1,000억 원 정도의 프리 IPO를 진행한다라는 이슈로 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이다라고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특정 회사의 뭐라고요? 네, 프리 IPO라고 네. IPO를 우리 기업 상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프리 IPO는요. 그렇군요. 이 회사의 그런 기업 우리 공개에 대해서 그런 기업 가치를 사전에 평가해서 그만큼 사전에 투자를 받는 것을 프리 IPO라고 하는데 네. 상장 전에 누가 투자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상장 전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땡땡 모빌리티라는 기업에 1,000억 원을 다음 주에 이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우리 테마주,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테마주라고 합니다. 이 모빌리티 관련 테마주 다시금 상승에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 히든 종목 바로 사면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등 유사 수신 행위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 동의 없이 별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